소방점검TV. 안녕하세요. 소방점검TV 왕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수화설비의 제어반에서 제어반의 표시등과 그리고 스위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서 제어반 내부의 지연 타이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자, 가스계 제어반의 표시등의 기능, 그 다음에 스위치의 기능과 제어반 내부의 지연 타이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흰색 책자 412페이지, 검은색 책자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 제어반 표시등 기능입니다. 자, 가스계 수화설비 개통도인데요. 자, 여기가 제어반입니다. 자, 가스계 수화설비를 직접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가스계 제어반인데요. 지금 저장 용기실인데, 저장 용기실에 가스 제어반은 통상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방제반, 우리 화재 표시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물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는 초신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어반에서, 가스 제어반에서 오는 신호를 표시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실제적인 제어는 저장 용기실에 있는 이 가스 제어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 제어반에서 먼저 상단에 있는 표시등, 그리고 하단에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표시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사진을 먼저 보게 되면 수신기마다 약간씩 제조회사마다 틀립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1번 방어구역, 2번 방어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구역, 2번 구역, 구역별로 이렇게 A 감지기, B 감지기, 문 열림,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가스 방출, 약간씩 다 틀리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A 감지기, B 감지기,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 그 다음에 방출 확인, 그 다음에 수동조작함 기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지기입니다. 자, 1번 구역, 이 부분이 1번 구역이고 2번 구역이죠. 자, 1번 구역에서 A 감지기, B 감지기. 여기는 이제 감지기 동작했을 때 점등이 되죠. 방호 구역 내에 감지기가 있는데, 이 감지기도 A 감지기, B 감지기가 있는데 교차 회로로 구성이 되죠.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식처럼요. 자, 그래서 A 감지기 동작하면 이쪽에 A 감지기가 표시가 되고, B 감지기가 동작하면 여기 B 감지기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입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기동이 나갈 때 점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동용기 함이 있는데, 이 기동용기 함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기동용기 함에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되기 전에 파기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동 출력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격발이 되죠. 이때 이제 점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출 확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방출 확인인데, 자, 여기는 압력 스위치 동작했을 때 점등이 됩니다. 선택 밸브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동용기 함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압력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압력 스위치는 선택 밸브 2차 측에서 동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동관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동관에 의해서 여기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어 있죠. 여기 실제적으로 동작이 됐던 현장 사진인데, 가스 압력에 의해서 지금 압력 스위치가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기동용기를 터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압력 스위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테스트 버튼을 내려서 점등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원상으로 넣어서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력 스위치 동작을 했을 때 방출 확인이 들어온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동조작함 기동입니다. 자, 수동조작함 기동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로컬 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수동조작을 했을 때 점등이 되게 되는데요. 자, 방구역 바깥에 출입문 옆에 보면 수동조작함이 있는데, 수동조작함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동 조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점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지멘스 제어반의 추가적인 기능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동작입니다. 자, 이 부분은 회로 동작은 방어구역 내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점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어구역 내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점등이 드는데 그때 점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렌 경보 등입니다. 로컬 쪽에 경보가 나가게 되면 사이렌 경보 등의 점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연동 정지입니다. 자, 연동 정지는 가스계 소화 설비의 연동을 정지했을 때, 정지를 했을 때 점등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3단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단 토글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가스 방출 연동 정지 버튼도 있는데 토글로 하든지 버튼을 누르든지 정지로 되게 되면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트 등입니다. 자, 어버트 등은 어버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점등이 됩니다. 자, 이 어버트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스 제어반에서 타이머 기능을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스위치인데요. 이건 사실은 비상 정지 스위치,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는 비상 스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타이머 기능을 일시 정지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일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신반에서 어버트 스위치를 눌러도 타이머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수동 조작함의 문짝을 열면 여기 보면 기동 스위치가 있고 여기 어버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버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써 있죠? 어버트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타이머가 일시 정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B 감지기가 동작되어서 그리고 수동 조작함을 눌러서 화재로 인식을 해서 타이머가 돌아가서 설정된 시간 이후에 격발이 되게 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눌러서 사람이 아직 피난이 안 됐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눌러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피난한 이후에 다시 놓게 되면 소화설비가 동작을 하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들어오는 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동 조작반 동작 등입니다. 자, 조작반 동작 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동 조작하면서 수동 기동을 눌렀을 때 점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어구역 바깥에 수동 조작함이 이렇게 있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로컬 쪽에서 조작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스계 제어반 스위치 기능입니다. 자, 가스계 제어반 스위치를 보면 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위치,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타입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시하고 같죠? 자동 정지 수동 메인 제어 스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가스계 제어반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 스위치인데 자, 실질적인 사진입니다. 자동 정지 수동, 연동 정지 수동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정지 수동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동 연동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동, 즉 자동은 가스계 소화 설비를 자동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자동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자, 정지는 소화 설비를 연동 정지하고자 할 때 정지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동은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을 먼저 토글 스위치를 수동 쪽으로 내리고 수동 기동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올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3단짜리가 있습니다. 자동 정지 수동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2단짜리도 있죠. 연동 정지. 여기는 뭐 연동을 하느냐 정지로 놓느냐. 그래서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동기동 스위치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는 기동과 정지가 있는데 이 기동, 자, 기동 부분은 가스계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고자 할 때 전환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 정지 수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은 상태에서 수동으로 기동을 시키고자 하는 구역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전환을 하게 되면 되겠죠. 수동 기동을 해도 내부 타이머 지연 시간은 있습니다. 자, 여기 정지 부분은 평상시 정지 위치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버튼 타입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 정지. 자, 여기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연동으로 놓느냐, 정지를 놓느냐, 전환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평상시에는 연동 위치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버튼 타입은 이렇게 연동 정지. 자, 자동. 평상시 정상으로 두면 연동, 누르면 연동 정지. 여기도 뭐 정상으로 두면 자동으로 두면 자동. 이걸 누르면 이제 연동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뭐 3단으로 자동 정지 수동도 있고, 여기 보면 토글 스위치로 해서 2단, 3단, 즉 토글 스위치, 버튼 타입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버튼 타입과 토글 타입이 있는데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공통 조작 스위치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예비전원 스위치, 예비전원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되겠고, 부저를 정지하기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죠. 사이렌 정지, 사이렌을 정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 그 다음에 도통시험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험 스위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동작시험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죠. 자동 복구는 우리가 동작시험을 할 때 원하는 회로만 동작을 시키고자 할 때 누르는 버튼이 되겠고, 화재 복구, 우리 수신반에서 많이 보셨죠? 복구할 때, 제어반을 복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 2강, 3강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계 제어반 스위치에서 어버트 스위치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버트 여기 스위치는 가스계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해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타이머 기능을 일시 정지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누르면 타이머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수신반에서도 할 수가 있고, 로컬 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추동 조작함에서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신반에서 누르고, 그다음 수신반에서도 뭐 어부트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이머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수신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점검할 때 촬영한 건데요. 여기는 수동으로 기동을 시킨 상태에서 어버트를 누르게 되면, 자, 수동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타이머가 동작 중 전멸하면서 타이머가 동작이 되고 있다가 어버트를 누르게 되면 이 정지가 되는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동안만 타이머가 정지가 되고 떼면 다시 타이머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버트는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벌고자 할 때 누르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제어반의 지연 타이머 기능입니다. 자, 지연 타이머를 어떤 기능이냐면요. 자, 가스계 동작 블러 다이어그램이죠. 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방호구역 내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화재로 인식을 해서 내부의 지연 타이머가 돌아가게 되고요. 수동조작, 사람이 먼저 화재를 발견을 해서 수동조작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감지기 A, B가 동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지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타이머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제어반 내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머 릴레이를 이용한 방법과 IC 타이머를 이용한 타입이 있는데, 자, 이렇게 타이머를 이용해서 30초 전후로 설정을 해서 지연을 시킨 이후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 시기나 일제 개방 빌보나 시간 지연 없이 A,B 동작하면 바로 격발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 지연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스 방사 전에 지연 시간을 두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호구역 내에 자, 이 물이 아니잖아요. 소화 약재가 물이 아니고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가 방사가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뭐 질식가스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인명이 지장이 없다 하든 쳐도 가스가 나오게 되면 피난에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약재가 방사가 되기 전에 방호구역 내에는 사람이 완전히 대피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완전히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취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중요 보안 장치가 있는 경우에 보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 지연을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저장 연기실인데요. 방호 구역이 많죠? 방호 구역이 많습니다. 10개 이상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점검을 할 때, 자, 빠른 점검을 위해서 타이머를 작게 놓고 점검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30초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감지기 AP에 의해서도 타이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동적 기동에 의해서도 시험을 해서 30초 지나가고 구역이 많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개 층의 방호구역이 저장용 기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계 점검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할 때 타이머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방구역마다 다 줄여놓고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점검을 다 하고 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빠른 점검을 위해서 타이머 시간을 줄였다면 다시 얘를 조정을 해서 원상으로 좀 해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원상 복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간 제한 없이 바로 약재가 나가겠죠? 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연 타이머를 설치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어반 내부에 이렇게 지연 타이머가 방호구역별 대표로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방호구역별로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좌측은 타이머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여기는 방호구역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구역마다 있는데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연시간 세팅은 방호구역이 많지만 대표로 하나만 설정을 해놓은 경우고, 여기는 방호구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시간을 적게 두고 많이 두고 적정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첫 번째 방호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한 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여기는 A 감지기 동작, B 감지기 동작에서 설정 시간 이후에 격발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방호구역마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격발이 되겠죠. 자, 여기는 두 번째 방호구역이 연달아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시간 지연 없이 쏘리 격발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각 방호구역마다 지연 시간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격발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첫 번째 방호구역은 시간 지연이 있지만 연이은 화재에서는 시간 지연 없이 약재가 바로 방사가 된다는 점이 있고, 여기서는 각각의 방호구역에 맞게 설정한 시간을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가스 제어반 표시등의 기능, 스위치의 기능, 가스 제어반 내부의 지연 타이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